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단원에 어떤 거를 공부를 했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 뭘 했었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개념과 활용 요 단원을 공부를 했었어. 세 번째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정수와 유리수 이 단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지. 수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이 단원들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수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수체계. 수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 수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라고 해서 실제 존재하는 수.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나요? 있어. 허수라고 해서 허황된 꿈을 꾼다 해서 그 허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허수 단원들을 공부하는 그 학년은 고등학생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실수, 중등 과정은 실수를 공부한단 말이지. 그 실수에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 무리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리수는 다시 말하면 1.314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얘는 규칙성이 없이 무한으로 소수점 이하로 무한으로 나열된다고 해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리수는 이제 무리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대표적으로 파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 원주율 파이. 그럼 유리수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어 주느냐? 유리수는 이제 오늘 배울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순환소수, 무한소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유리수와 정수 여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파트가 되겠지. 그러면 정수는 또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정수는 양의 정수, 우리가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우리가 암수로 나눠주고 수컷과 암컷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양과 음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겠죠. 이분법 사이에는 항상 기준이 되는 0이라는 게 있어요. 이 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0을 양수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0을 음수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0은 양수와 음수 포함 안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정수 안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도 수죠. 0도 수입니다. 수.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예요. 그럼 음의 정수는 무엇이야? 보통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블라블라 마이너스 1238 블라블라 마이너스 쭉 이어지는 수 이거를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양수는 우리가 또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양수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와 양의 정수는 동일한 의미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양수는 또 도대체 뭘로 나누어지느냐? 양의 정수, 자연수는 뭘로 나누어지느냐? 당연히 1 다음에는 0 다음에는 1이죠. 1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소수라고 배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성수. 이렇게 수체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비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학교 1학년인 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복습을 하는 친구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과정을 배우게 돼요. 여기가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더 많이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유리수, 정수,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소수, 1, 합성수 이런 단원들을 배운다. 그냥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얘네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되게 누가 큰지 작은지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 유리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유리수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이야, 집. 집이고 그럼 정수는 뭐가 되겠어? 그 집안의 방이 되겠지. 방 안에는 뭐가 있어?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책상이 있겠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옷장이라고 한번 해보자. 양의 정수를. 그러면 0은 뭐 침대라고 한번 해보고 음의 정수는 책상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옷장 안에는 우리가 모자도 있고 또 바지도 있고 또 뭐가 있겠어? 속옷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집이 가장 큰 영역이야. 이렇게 물어볼게. 집이 큰가요? 방이 큰가요? 당연히 집이 크지. 방이 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리수의 영역이 정수, 양의 정수, 영, 음수, 뭐 소수, 합성수보다 가장 큰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유리수가 클까요? 양수가 클까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옷장이 크나요? 아니면 집이 크나요? 당연히 얘네가 클 수 있다. 이 범위 안에 유리수라는 큰 범위 안에 양수, 정수, 뭐 소수, 합성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리수가 우주라는 유니버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태양계도 있고 은하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실수는 더 큰 영역인가요? 맞습니다. 실수는 아주 큰 영역이에요. 얘는 뭐 살고 있는 무슨 구 아니면 뭐 항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게 수체계에 대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양수와 음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 자 여기는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양수와 음수 얘네는 우리가 어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 양수와 음수는 정수라고 하는 친구 포함에 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는 머릿속에 정리가 지금 돼야 돼. 괜히 나중에 공부해야지 안 돼. 지금 돼야 되는 거야. 양수는 우리가 당연히 0보다 큰 수가 되겠지. 음수는 0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지.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같은 레벨이야. 우리가 옷장에 있는데 옷장에 옷이 잠바가 무슨 뭐 다른 옷을 포함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 잠바도 그냥 옷이고 그 다음에 팬츠도 그냥 옷이고 그냥 옷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레벨이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정수, 금방 얘기해줬던 이 패턴이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정수가 나왔다 싶으면 무조건 이런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왼쪽으로 가면 음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이런 수직선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제 좌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까지 배우는 게 함수예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수가 커지고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십시다. 자, 유리수예요. 유리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패턴이 좀 이상해. 유리수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정수하다 유리수 얘기해주고 있어. 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냐? 아까 말했어. 유리수는 뭐다? 집이다. 집이 가장 크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크잖아. 물론 그 전에 실수를 배울 때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 유리수는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유리수 단원에서는 얘는 제일 큰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자 분모가 모두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냥 이것만 외워. 유리수는 그냥 집이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뭐라고? 유리수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야. 영역이 가장 커. 그 중에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거는 이제 조금 단원 나가게 되면 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겠지만 양의 유리수, 그러니까 2분의 1은 뭐야? 그냥 분수이기는 하지만 영역으로 따지게 되면 얘는 뭐다? 그렇지. 유리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초반에 설명했던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영역 설명해 주었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다음은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영상, 플러스부터 보자. 영상, 지상, 이익, 증가, 해발. 이게 다 플러스 영역이겠지. 영하, 마이너스, 지하, 손해, 감소, 해저. 해저가 뭐냐면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수평선이 바다야, 바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산이야. 산인데 산이 지금 모양이 이렇게만 있겠냐고. 요 밑에까지도 있겠지. 그러니까 요 기준부터 여기까지가 해발이에요, 해발.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아니,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가 해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다 밑에서 얘가 뿌리부터 시작해서 산까지가 해발입니다. 그럼 해저는 뭐겠어? 여기서부터 이 수평선 바다의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그거를 해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을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해서 0보다 큰 수, 그러면 수직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0을 기준으로 여기가 큰 수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큰 수, 왼쪽으로 가는 게 작은 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0보다 큰 수는 플러스 3이 될 거고 0보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표현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작은 수니까 왼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지.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러면 여기에서는 0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 음수, 마이너스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음수,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수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밑에 것들은 생각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양의 정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정수. 뭘 생각하라 그랬지? 정수는 방을 생각하라 그랬어. 자, 집, 방, 그 다음에 뭐 옷장, 책상, 그 다음에 침대 있을 거고, 옷에는 또 여러 가지 바지, 잠옷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럼 집이 뭐라고? 유리수라고. 방이 뭐라고? 정수라고. 맞지? 자, 그러면 이 방 안에는 옷장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또 침대가 있는데, 그럼 이 옷장이 뭐라는 거야, 지금? 양의 정수, 양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양수에는 뭐도 있고, 뭐라고? 바지도 있고, 잠옷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도 지금 양의 정수를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 양수, 즉 이 5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거다. 얘는 5장이야? 아니잖아. 얘는 책이잖아, 지금 책.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찾아줄 수 있겠지. 플러스 2,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음의 정수는 뭐가 될까요? 음의 정수는 이 친구가 되겠지. 아, 선생님, 마이너스 3분의 2는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든지 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아까 우리가 중간에 툭 하나 띄어놨던 게 뭐였냐면 유리수라고 했던 거예요. 유리수. 이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 유리수는 선생님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했지만 이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 가장 큰 수.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의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정수를 모두 고르시오. 정수라고 하는 것은 방을 얘기했고요. 방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양수, 양의 정수, 얘는 또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음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방 안에는 옷장도 있고 책장도 있고 침대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는 양수를 포함할 수 있는 수, 요 녀석, 요 녀석. 음수를 포함해 줄 수 있는 친구, 요 녀석. 그 다음에 0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친구, 요 녀석.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5, 0, 플러스 2, 10. 이 친구들이 정수가 되겠죠. 자,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패턴들이 다 어때? 양수, 음수, 0 이런 것들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분명히 중학교 1학년 초반에 이런 패턴을 배웠는데도 정수, 유리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가 뭔지 유리수가 뭔지 다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무조건 이걸 생각하세요. 유리수는 뭐다? 유리수? 유리수는 집이다. 그리고 유리 집 안에는 뭐가 있겠어? 당연히 방이 있겠지. 방이 있다고. 정수라고 하는 방이 있다고. 근데 방 안에는 또 뭐가 있겠어? 방 안에는 옷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장도 있다고. 그러면 방 안에는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양수를 우리가 옷장이라고 생각하자고. 옷장. 0은 뭘로 할까? 책상 할까? 음수는 뭐 할까? 침대 하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유리수는 집이야. 그러니까 유리수는 가장 크니까 집이야. 정수는 방이야. 그리고 양수, 영, 음수로 나눠지는데 옷장, 책상, 침대 하자고. 지금부터 약속하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옷장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도 있고 소수도 있고 합성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이제부터 생각할 건 뭐냐면 유리수, 집, 정수, 방, 양수, 영, 음수. 양수는 옷장, 영은 책상, 음수는 침대.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정수는 무조건 수직선에서 표현을 해주라고. 0이 있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 두 가지 패턴만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자, 그럼 자연수의 개수를 고르시오라고 했네. 자연수. 얘 자연수지. 얘 유리수. 자, 0은 뭐야? 0. 0은 0이라고 그랬잖아. 자, 자연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무슨 수라고? 양의 정수. 양수라고. 양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되겠지. 이 친구가 되겠지. 없네. 그래서 두 개가 되겠다. 음의 정수는 뭐야? 마이너스 붙어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분수 형태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 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도 정수지.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가 아니라 분수가 아니다. 분수가 아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면 사실 3이라는 것도 1분의 3으로 표현할 수는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지금은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분수다라고 하면 얘는 유리수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고 정수다라고 하게 되면 분수 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는 예외야. 얘는 3은 1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굳이 3이라고 하는 친구, 2라고 하는 친구, 7이라고 하는 친구를 굳이 1분의 7, 1분의 2, 얘는 1분의 3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분수는 유리수 형태다. 정수는 분수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음의 정수잖아. 음의 정수는 유리수야 정수야? 이게 정수잖아. 정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져 있는 친구. 안 보이네?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런 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지만 자세하게 약분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된다. 자, 정수래. 정수는 뭐라고? 유리수는 집, 정수는 방. 정수는 뭐다? 분수꼴 형태가 아니구나. 분수꼴 형태가 아니라고. 분수꼴 형태가 아니라고. 이 수직선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다 2분의 1 써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써주잖아. 1, 2, 3.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정수라고. 그럼 11 정수 되겠지. 11 정수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안 되잖아. 유리수잖아. 분수꼴은 무조건 유리수라고. 정수 안에 0 들어가지. 그 다음에 6 들어가지. 얘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6 들어가지. 얘는 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지. 또 아니지. 그래서 4개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뭐냐?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를 한번 또 구조적으로 한번 보자. 그럼 자연수는 뭐야? 자연수는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수에 양수, 명, 음수가 있어요. 자연수가 아닌, 즉 양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이기는 하지만, 즉 분수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양수를 제외한 0과 음수들만 찾아봐라라는 거지. 0과 음수들만 찾아봐라. 분수는 안 돼. 무조건 얘네는 제외야. 얘네 제외. 얘와 얘, 4개 중에서 양수를 제외한 너도 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2.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2개가 된다. 얘는 지금 수직선은 정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네. 분수 형태.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2분의 7이 나올 수도 있고, 2분의 16이야.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야? 유리수의 수직선이지. 표현하기 나름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정수, 즉 정수가 뭐라고? 분수 형태가 아닌 수. 걔를 정수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얘는 정수의 수직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4가 되겠고 얘는 왼쪽으로 가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한 칸씩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다음 개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으니까 다음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절대값. 보통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이 시점에서 아는 아이들이 거의 한 60%, 모르는 아이들이 한 40%가 됩니다. 난 절대값 모르는데 그 4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반성하고 공부해야지. 자, 절대값은 영어로 absolute라고 하는데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절대값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갔어. 그럼 학교까지 간 거리가 나오겠지. 그거를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대값은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사이의 거리. 우리가 거리는 음수가 없잖아. 과학이 발전해갖고 음수의 거리를 만든다면 타임머신이 될 수 있겠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거리는. 물론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음수의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측정한 거리 값을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든지 양수로 나온다. 절대값 표현은 이런 식으로 짝대기 두 개를 그어주고 그 안에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3을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3이 되는 거지. 하지만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3의 절대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3이 되는 거지. 말장난이야. 이것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 수의 대소관계는 여기에서 말한 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왼쪽으로 가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지. 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거야. 자, 마이너스 2와 2가 있어. 마이너스 2와 2가 있어. 어떤 게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켜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지.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크다, 초과. 작다, 미만.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 이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과 이하, 그 다음에 초과와 미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 이하,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반에서 농구 선수 대표를 뽑고 싶은 거야. 그래서 키가 170 이상 학생이 나오세요 라고 하면 170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0 초과되는 학생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170이 나가면 안 돼요. 170.1이나 171부터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포함되는 거야. 포함이 되어 있어. 포함. 근데 초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얄짤없다는 거야. 걔는 안 돼. 그럼 이하는 당연히 170 이하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170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이상 이하다. 포인트는 뭐다? 이상 이하는 포함된다. 미만 초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큰 거고 무조건 작은 거예요. 하지만 얘네는 조금 여운이 있어. 그래. 그 정해진 친구는 포함해준다까지가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부동어 사용은 그렇게 되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절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친구들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야. 금방 얘기했다시피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 무조건 양수 2.1, 2, 5.8, 14분의 5, 1과 5분의 4, 3.7 이런 친구들이고 자 이제 다음 수를 구해. 절대값이 5래.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5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친구는 당연히 뭐겠어? 5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5도 5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 말장난을 우리가 잘 찾아보자고. 절대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플러스지만 절대값이 5인 수를 찾으래.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거야. 맞지? 얘는 수를 찾는 거지. Find the number야, number. 근데 얘는 절대값을 구하는 거야. Find the absolut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찾는 건 무조건 양수. 하지만 절대값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를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부동호를 찾아보면 지금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마이너스 0.3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4가 있고 0이 있고 얘는 양수니까 오른쪽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데 얘를 대분수로 한번 생각해보면 3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3.5잖아. 3.5게 되면 사실 얘는 더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얘가 3.5가 되든 말든 상관없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양수고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음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사자야. 근데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기린이야. 그럼 누가 더 싸움을 잘하겠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기린이라고 말하면 안 돼. 다음 수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해라. 그러면 우선 작은 친구를 나와. 이 친구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근데 요거를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작긴 작은데 얼마만큼 작은지를 우리가 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파악해 봐야지.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 되겠고 이 두 친구들은 알 거야. 왜냐면 얘는 1과 5분의 1일 거니까. 그럼 1.xxx가 되겠지. 2와 1.xx는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2가 크지.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얘가 1등이지 1등. 그리고 얘는 1넷넷이 되니까 얘는 2등이 될 거라고. 큰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6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 뒤에 있는 친구들, 즉 작은 친구들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럴 때 뭘로 계산한다? 아까 쌤이 5분의 6을 뭘로 만들었어? 대분수로 만들었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4와 2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5가 될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소수점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자. 그럼 얘도 마이너스 4.8 그대로 나오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럼 마이너스 0.333 이렇게 계속 나열될 거지만 얘는 0.3으로도 표현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얘는 지금 위치가 마이너스 0.3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치자고.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럼 이 두 친구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8 중에서 누가 더 커? 마이너스 5가 더 크지. 왜? 지금 마이너스 8은 여기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더 크다고. 그럼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8은 누가 더 크겠어? 마이너스 0.5가 더 크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마이너스 0.3이 3등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4등일 건데 얘가 누가 4등이다? 마이너스 4.5가 더 크겠지. 마이너스 4.5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9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4등이 되겠고 마지막 꼴등이 마이너스 0.4.8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누가 제일 크다? 플러스 2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5분의 6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3등이 마이너스 0.3이었잖아. 걔가 누구였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등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4.5였단 말이야. 걔가 누구였다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됐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친구는 마이너스 4.8.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또 여기에서 또 비장의 카드 하나 알려줘야 되겠는데, 요거는 아직 뭐 어떤 데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쌤이 만들었으니까.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나중에 이제 방정식 공부할 때도 방정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럴 때는 얘네 주어를 분리하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주어가 어디야? x는이지. 그럼 얘가 좌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문구를 여기다가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상 이하는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x가 이상이야? 마이너스 4가 이상이야? 주어와 서술문은 우리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기는 커. 이상이긴 하대. 많대. 초과돼. 하지만 이상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같다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x는 1.6 미만이래. 얘가 주어지. 그럼 x가 좌변이 되겠고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미만이래. 1.6 미만이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우선 얘가 더 커. 근데 미만 초과래. 같다 표시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자, x는 11보다 작거나 같대. x와 11이 있겠지. 그러면 지금 누가 더 커? x가 큰 거야? 11이 큰 거야? 11이 크지. 근데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하를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같다 표시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주어를 먼저 찾아주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런 것들은 다 간단한 문제니까 다음 중 세 정수를 고르자. 정수 골라. 정수. 정수 머릿속에 생각해. 방이구나. 정수는 방이야. 정수는 방이야. 정수는 방이야. 집보다는 작아. 집은 유리수라고 했어. 그리고 정수는 분수 형태가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분수 아닌 거. 얘 아니지. 소수와 분수는 똑같지. 그런데, 이게 분수인데요, 선생님? 근데 잘 봐봐. 분수처럼 보이지만, 얘를 다시 한번 잘 보면, 약분이 돼, 안 돼? 약분 되잖아. 약분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2로 치부해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0, 3. 얘네 분수 형태 아니네. 방이잖아. 우리가 유리수를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수 집이라고 표현해서 걔는 다 가질 수 있지만 정수 3개 뭐 있어? 3개 양수, 영, 음수. 양수는 우리는 자연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 되겠네. 절대값 한번 보자. 286번. 자, 지금 보면 지금 마이너스 5와 3, 4, 마이너스 5와 3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5도 있고 3이 있네.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얘네 둘은 서로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거야.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이 있는데 B 지점이 있어. 근데 얘네 둘이서 순자와 덕자가
둘이 안녕 하면서 만났어. 근데 얘네가 한 명의 속도가 춘자가 더 빨리 만나고 순자가 빨리 만나고 싶어갖고 막 뛰어가. 근데 덕자는 얘가 너무 메가리가 없어. 힘도 없고 천천히 가. 그럼 한 이 지점에서 만나겠지. 얘는 이만큼 왔고 얘는 이만큼 왔어. 그럼 얘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 속도가 똑같아. 둘이 더 완전 만나고 싶어. 안녕, 안녕. 그래, 만나자, 만나자. 근데 여기서 딱 만났어. 속도가 완전 똑같아. 좋아함이 똑같나 보지?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얘는 나중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얘는 중점이야. 중점. 그럼 수식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네를 더해.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왜? 반을 나눠줘야 되니까. 왜냐면 얘네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이 돼. 이런 거 한번 더 해볼까? 이런 거 문제 되게 필요해. 쌤이 왜 곱하기 2분의 1을 했냐면 모든 수의 반은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왜? 쌤이 1,000원이 있어.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두 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똑같이 나눠준다고 나누기 2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1,000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식은 역수가 되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반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건 상관없이 그냥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정확히 반이 되는 거야. 그럼 쌤, 반을 왜 나눠요? 반을 나누는 거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얘네 지점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요만큼 나눈 거잖아. 뭐를? 이 두 거리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3이 됐대. 근데 얘를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둘이 더해주라고 했잖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지? 지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얘네는 지금 두 점의 길이는 둘이 더했을 때 같은 거리가 있어. 그럼 한번 볼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0으로 만들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1, 2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너 한 칸 와. 알았어, 나 한 칸 올게. 너도 또 한 칸 와. 나도 한 칸 가지. 너도 한 칸 와. 나도 한 칸 갈게. 나도 한 칸 와. 또 한 번 가지 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지금 몇 칸 왔어? 3, 2, 1, 0 네 칸 왔어? 한 칸, 두 칸,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얘는 4칸 오니까 마이너스 1. 얘도 4칸 오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게 되지. 요런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이 두 명을 더해주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게 계산법이고, 요런 거란 말이에요. 절대값이 4분의 11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 4분의 11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두 수직선을 한번 봅시다. 얘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이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1, 이만큼 갔을 때 4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절대값이 이랬는데 수를 찾으래잖아.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준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1과 4분의 11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와 4분의 3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와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xxx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3이 됩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정수는 5개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뭐였냐면 양의 정수, 유리수, 양수와 유리수, 즉 정수와 유리수 내용을 배워봤는데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우리는 실수를 공부를 했고 실수는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나눠줬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졌고 이 정수는 양수, 영, 음수 그 다음에 양수는 또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패턴이 유리수, 정수예요. 유리수는 크다, 질이다. 정수는 유리수보다는 작다. 그렇지만 분수 형태는 아니다. 유리수는 분수 형태다.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유리수가 뭔지, 정수가 뭔지, 그 다음에 양수, 영, 음수는 뭔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용어를 배웠고 그 용어가 속해져 있는 패턴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좋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문제 위주의 내용들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수의 계산, 실제적으로 계산을 정확히 해줘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개념 이해를 했다면 그 단원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고 지금 바로 공부하세요.